네, 앰비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에코플라스틱 영상 올려드렸었죠. 근데 물론 얘가 대장은 아니었어요. 대장은 코오롱 플라스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굳이 이등주 매매를 해서 그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불필요한 댓글들이 좀 보이고 뭐 썼다가 지우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비판, 비난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은 제가 이거는 쭉 지켜봤었어요. 얘가 끝도 없이 올라가네.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평 이격도 단기에 너무 급등해서 이평 이격도 엄청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눌림에서 쉽게 잡는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계단식으로 끝까지 빼버리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저는 뉴스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차트 관점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흐름이 저한테는 결정적이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흐름도 이 흐름이지만 상승 2파가 너무 짧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높은 자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 얘는 오늘 매매해봐야 먹을 자리가 별로 없겠구나. 아무리 잘 먹어봐야 먹을 자리가 별로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런 흐름 나오는 거는 별로 웬만해서는 매매를 안 해요. 상승 2파에서라도 좀 더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더라면 그나마 고려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다른 종목들 오전에 매매했었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또 뭐 할 게 없을까 싶어서 지켜보고 있던 와중에 에코플라스틱을 이제 발견을 했던 거였죠. 에코플라스틱은 왜 여기서 못 봤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또 댓글 중에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몰라서 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구간 지지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차트 가지고 지지 잡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지지 구간 잡을 때 지지 저항으로 매매하겠다고 작정을 했다라면 저는 여기 몸통에 예의주시합니다. 3분봉이든 5분봉이든 몸통 상단부터 해서 밑으로 빠지는 거 잡아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지지 저항으로 매매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는 손절 라인이 이런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의미 있는 손절이 되는 거잖아요. 지지 저항이라는 게 그게 거래가 터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도 쉽게 잡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식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끌리게 되면은 아무리 기법을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끌리게 되면은 지쳐서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확률이 높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죠. 여기 이 캔들을 주목을 한다라는 게 자,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강력하게 세웠다라는 거는 얘는 무조건 여기는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1차로 팔았을 때가 3%대였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3%대를 이렇게 쉽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 그리고 얘는 지금 그래. 얘는 지금 상승 2파 두 번째 파동이 크게 나왔어요. 저는 차트 흐름이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흐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보시면 얘가 두 번째 파동이 컸기 때문에 자, 지지 저항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자, 그냥 여기서부터 찍어 볼게요. 이런 구간까지 올라갔죠. 엄청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아이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자, 전고점만 놓고 보더라도 맞죠? 돌파가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고점만 놓고 보더라도 6% 먹을 자리예요.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2파 그리고
눌렸던 구간이 뭐 이런 구간까지 뭐 눌렸으니까 자 뭐 대충 이렇게 볼게요. 그쵸? 자 이런 구간에서 잡았어요. 전고점까지 봤을 때. 전고점까지 봤을 때 5%죠. 상대적으로 먹을 자리가 작다라고 봤었던 거였죠. 또 이런 흐름에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버틸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패턴 기법이라고 해서 이거 알려드렸던 게 꼭 쌍바닥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락 추세로 계단식 하락하던 애가 갑자기 돌려 세워가지고 전고점 돌파 내지 전고점 터치하는 거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맞죠?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겁이 나서 심리적으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겁이 나서 떨어지는 칼날 못 잡았다 하더라도 이 확실한 구간을 보고 잡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손절 이런 구간 잡고 또는 뭐 VI 구간까지도 버텨볼 수도 있고 얘는 지금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폭이 크기 때문에 분할로 잡아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이런 구간까지도 밀려버리게 되면 지지 저항으로만 단순히 계산하다가는 왜냐하면 이런 구간 전고 부분을 캔들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라고 무조건 지켜준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못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어차피 요즘에 지수도 안 좋잖아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구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아니면 이런 구간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든지. 근데 의미 있는 손절을 하려면 만약에 빠졌을 때 이런 구간도 지켜봐야 될 건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지 저항 매매가 잘 맞아 떨어질 때는 정말 멋진데 한번 어긋나 버리면은 손절의 폭이 엄청 커질 수가 있습니다. 경험 없으신 분들은 제때 손절 못 나가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죠. 제가 또 피보나치 조정대 가지고 눌림목 잡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던 것도 그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리스크를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리스크는 최소화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논리대로라면은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라면은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일단은 대장주라고 해도 너무 높은 구간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파동이 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먹을 자리가 먹을 자리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움직임을 보고 저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앞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력한 힘을 보고 그 눌림을 잡는 거지 그 근거가 없으면 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크게 눌렸던 구간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왔는데 이런다고 쌍바닥 맞는다고 무조건 돌파가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강력한 움직임을 보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관성이 시작이 된 거다. 그 관성이 시작됐다라는 거는 뭐냐면 세력이 시작을 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단기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들어 올렸다라는 거는 세력이 그만큼 세력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기들 돈 써서 이렇게 올렸는데 겨우 이거 올리고 빼려고 여기에서 죽은 애를 갖다가 이렇게 살려놨겠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동주 매매할 때 불안하면 대장주를 보면 돼요. 대장주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동주도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고 대응인 거예요. 이등주 가지고 옳게 제대로 수익 못 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막 크게 손절나고 하신 분들이 이등주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저도 경험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이등주 매매하시라고 그렇게 권유해드린 적은 없었죠. 근데 하지만 확실한 구간을 보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제 패턴 기법 영상은 그냥 기법 자체를 외우면 돼요. 그냥 뭐 이해할 필요도 없고 다만
따라 하시다가 손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운이 안 좋아서 손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거래량,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이 떨어질 때 없었던 강력한 거래량을 보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 낼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거는 일봉 차트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봉 자리가 매물대 안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돌파 나온 이 강력한 캔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눌림이 계속 눌러지다가 그 눌린 구간 안에서 정고점 돌파 전에 이 강력한 흐름을 보시라는 거였죠. 도대체 얼마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불필요하게 태클 거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안 보고 대충대충 그냥 건너뛰기 식으로 보셨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뭐 영상 단편적으로 하나만 딱 보고 그게 맞네 아니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확률적으로 높고 쉽게 기준을 잡아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죠. 아무튼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